세상에 사연 없는 주름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 가슴에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 그리고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견뎌내는 오늘까지. 주름의 고인 사연은 노년의 삶 속에 감춰진 비극과 애환을 한 편의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우리 곁, 어르신들의 가슴 먹먹한 고백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가장 솔직하고도 슬픈 인생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참 여러 이름으로 불렀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정순아하고 다정하게 불러주곤 하셨지요. 그런데 시집을 오니 새댁이라 부르고 아이를 낳으니 민수 엄마라 부르더군요. 그러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리니까 이제는 다들 할머니라고만 불러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이 주름진 얼굴이 누구 얼굴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제 얼굴인데 낯설어요. 80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리 어린 손녀딸이 묻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도 이름이 있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있었는데 하도 안 불러서 까먹었나 보다.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 이름이 뭐였더라? 아, 김정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남의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옛날 교과서에서 본 먼 나라 사람 이름 같았어요. 내 이름 석자가 기억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서러워서요.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 게 아마 4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저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았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참 엄한 분이셨습니다. 계집애가 글 배워서 어디다 쓰냐? 그저 남동생들 뒷바라지나 잘해라. 그 말씀이 법이었어요.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저는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싶은 나이였는데 손에 쥔 건 연필이 아니라 홈이었어요. 한 번은요, 몰래 학교 담장 밑에 쪼그려 앉아서 선생님이 칠판에 쓰시는 글자를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 나, 다. 소리 내지 않고 따라 해보려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시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 넘어져 무릎이 다 깨지고 말았죠. 그때 흘린 건 아마 피가 아니라 눈물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 교실 안에서 연필 냄새, 잉크 냄새 맡으며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교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책 읽는 소리, 웃음소리, 선생님 목소리. 모든 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이 책을 펼쳐놓고 숙제를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지으면서 슬쩍슬쩍 훔쳐봤습니다. 동생들 공책에 쓰인 글자가 꼭 그림 같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한 번은 막내 동생이 누나, 이거 읽어봐 하면서 책을 내밀었어요. 장난으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누나 바빠. 저녁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피해버렸지요. 동생들 앞에서조차 그를 모른다는 게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그 꿈을 접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되니까 베개를 꽉 물고 울었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 나도 글자 읽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학교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보면 너무 아프니까요.
그렇게 10대가 갔습니다. 20대도 갔어요. 19살 되던 해 중매로 혼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집안이다. 시집 가거라. 제 의견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으니까요. 신랑감을 처음 본 날 그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글은 아십니까?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요. 괜찮습니다. 현숙하기만 하면 되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박혔습니다. 글은 아십니까? 그 질문이 제게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시집을 가니 이름은 더 빨리 잊혀졌습니다. 세댁, 물 좀 떠다 주소. 세댁, 밥은 다 됐나? 하루 종일 세댁, 세댁하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제 이름인 줄 몰랐거든요. 친정에 갈 때면 어머니가 정순아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내 이름이었지. 나한테도 이름이 있었지. 처자일을 낳던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낳아서 잘했다. 이제 민수 엄마라고 부르겠구나. 그렇게 저는 민수 엄마가 됐습니다. 새댁에서 민수 엄마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람들은 저를 애셋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김정순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자식들 통지표에 보호자 도장 찍을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혹시 들킬까 봐요. 내가 글자를 모른다는 게 내 자식들이 나를 부끄러워할까 봐. 선생님이 면담을 하자고 할 때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남편을 대신 보냈어요. 내가 까막눈이라는 걸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가서도 간판을 못 읽어서 엉뚱한 곳에 한참을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정육점 아니에요. 생선가게예요. 장사하시는 분이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서 후다닥 나왔지요.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번호를 못 읽으니까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기, 이게 몇 번 버스예요? 할머니, 여기 큼지막하게 써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약 봉지였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니까 약을 잘못 먹을까봐 항상 불안했어요. 하루 3번인지 하루 1번인지. 그래서 약을 먹을 때마다 막내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은희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니? 딸은 짜증을 내곤 했어요. 엄마, 매번 물어보지 말고 글자 좀 읽어요. 딸한테 혼날 때마다 숨고 싶었습니다. 내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글자를 모르니까 세상이 답답했어요. 버스 번호도 못 읽고 약 봉지도 못 읽고 간판도 못 읽고 심지어 자식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남편한테 읽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꼭 갇혀 사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쓰는데 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용기를 냈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노인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한글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써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글자를 못 읽었어요. 지나가던 분이 읽어주셔서 알았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포스터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워볼까?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한글 교실. 그 네 글자가 왜 그리 무섭게 느껴지던지요.
80년 동안 못 배운 걸 지금 와서 배울 수 있을까? 혹시 다른 할머니들은 다 글을 아는데 나만 모르면 어쩌지? 창피당하면 어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고민 끝에 노인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교실 안에 들어서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시작해봐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책상 위에 연필과 공책이 놓였습니다. 80년 만에 처음 쥐어보는 연필이었어요. 제 손가락 마디가 그렇게 굵고 못생긴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낯질하고 호미질하느라 굽어버린 손가락이 가느다란 연필 한 자루를 못 이겨서 덜덜 떨리더군요.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 그리는데 선 하나 긋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연필이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첫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1시간 수업했을 뿐인데 하루 종일 밭일을 한 것보다 더 피곤했어요. 머리를 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본인 성함을 써보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대로 종이 위에 연필 끝을 댔는데 눈앞이 그저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김정순,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도무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 획, 기억을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글자였습니다. 이를 썼습니다. 미음을 썼습니다. 내 이름 첫 글자인 김하나를 적는 데만 꼬박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글자가 꼭 제 인생 같더라고요. 삐뚤삐뚤하고 투박하고 참 볼품없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였어요. 틀림없이 저였습니다. 정을 쓰고 순을 썼습니다. 마지막 획을 그을 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선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김, 정, 순, 다 썼습니다. 아, 이게 내 이름이었구나. 80년을 남의 이름만 부르며 살았는데 정작 이 석자 적어보는 것이 이토록 힘들었구나 싶더군요. 종이 위에 쓰인 김정순을 보는데 그게 마치 제 인생 전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고생,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이 이 석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다른 어르신들도 다 돌아가시고 없는 빈 교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이름이 너무나 가여워서요. 정순아, 정순아, 고생했다. 이름도 없이 사느라 참 고생 많았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예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상 어떤 꽃 이름보다 예쁘고 내 자식놈들 이름보다 귀한 게 바로 제 이름이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서 이름 석자가 번져갔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은요. 손녀가 또 물어봐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럼 저는 이제 또박또박 말합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아니라 김정순이라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정순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80년 만에 찾은 제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 꼭 잊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이상 주름의 고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